네, 2교시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16장 리스요. 리스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은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 먼저 문제 1번 볼게요. 일단 문제 1번 보자마자 여러분들 느끼는 거 뭐예요? 사이즈가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릴까 조금 걸릴까? 딱 봐도 많이 걸려요. 사이즈 크면 무조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요 문제 1번과 관련해서 잠시 내용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리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리스 부채 재측정과 리스 변경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미래 예상 현금 흐름 등이 바뀌어서 리스 부채를 다시 구해야 된다 요거예요. 하지만 차이점. 먼저 리스 부채 재측정은 계약 자체가 바뀌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나의 추정만 바뀌는 것뿐이다. 요거는 단순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 변경은요. 이건 리스 이용자랑 리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에 기존의 리스 계약을 없애버리고 리스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이건 계약 자체를 다시 하는 거다. 이건 계약의 변경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리스 부채를 다시 구할 때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먼저 재측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사용권 자산, 사용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사용권 자산, 사용기간 변동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은 최초의 할인율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은 수정 할인율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 부채 재측정은 최초 할인율 쓰는 거, 수정 할인율 쓰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두 가지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초 할인율 쓰는 리스 부채 재측정 첫 번째가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물가 변동에 따라 리스료가 변하는 변동 리스료. 요 두 개. 그 다음에 자산 사용 기간의 변동이 있는 재측정은 이것도 두 가지 나올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면가 매수 선택권. 매수를 할 것 같다가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가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 두 번째가 리스 기간 연장 선택권. 연장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거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리스 변경은 자산 사용기간 변동 여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나? 아니라 계약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수정 할인율이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리스 부채 잔액이 얼마이냐 뭐 리스 부채 재측정이든 리스 변경한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이냐 이런 것만 물어본다면은 충분히 시간 내로 풀만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가져가자.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사용권 자산 잔액이 얼마이냐 감가상각비가 얼마이냐 요 사용권 자산이랑 엮인 걸 물어봤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시간 내로 절대 풀 수 없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빠르게 찍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싶다. 자, 만약에 사용권 자산이나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리스 이용자인 주 대한은 리스 제공자인 주 리스자 민공 리스와 2000X년 1월 1일 이러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근데 요번에는 네모 박스안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질문 먼저 확인해 보자. 맨 마지막에 주 대한이 X3년 인식할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까지는 안 구해도 되고요. 감가상각비만 구하면 되네. 근데 이번 문제는 빡센 게 뭐냐면은 리스 기간은 3년이에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내용요소는 4년인데 그리고 내용요소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쓸 거다. 그 다음에 리스료는 매년 말 300만 원. 그리고 사용권 자산에
재평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가 모형 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00X는 1월 1일 할인 내재율 예열 8%. 만약에 리스 이용자가 내재 이자를 모르면은 나 자신의 증분차입 이자를 쓰면 되는 건데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리스 기한 종료 시점에 이렇게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매수 선택권이 있다고 무조건 매수한다는 법이 있나?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 돈으로 리스를 이용한다. 그럼 무조건 매수한다 보시면 되고요. 나라 돈이나 회사 돈으로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무조건 매수 안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리스랑 똑같이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반납 리스 가정에서 분석하면 되겠다. 근데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 내렸다. 처음에는 뭐다? 그냥 반납하는 리스를 보는 거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엑스년 말에 행사할 것 같다고 바꿨다. 그 다음에 수정 할인율 10% 여기까지 나와 있다. 현가계수 나와 있고, 그러면 감가상각비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리스의 최초 측정을 해보자. 처음에는 매수한다 안 한다. 처음에는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럼 1년에 300만 원씩 3번 내시고요. 만약에 매수할 것 같았으면 맨 마지막에 연가 매수 행사가액 요거 넣으면 되는 건데 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뭐예요? 반납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그딴 거 없다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최초의 할인율은 8%. 리스 부채 300만 원에 8% 3기간 연금연가 2.5770 하면 되겠다. 7731000.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지출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아무 얘기 없죠? 그럼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그딴 거 없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얘네들 X 2년 말까지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리스 부채부터. (7731,000) 1년 동안 10% 증가했다가 300만 원 빠지고요. 또 10% 증가했다가 300만 원 빠지고요. 그럼 2년 말 부채 잔액 잽싸게 구해보자. 7731,000 곱하기 10이 아니라 8%구나. 곱하기 1.08 빼기 300만 원 곱하기 1.08 빼기 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2년 말이 2777438.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빠르게 구해보자.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사용권 자산은 최초에 773만 1,000원이고요. 얘는 감가상각 어떻게 하면 돼요? 3년 쓰고 반납하는 거니까 정액법이고 그냥 나누기 3 하면 되겠다. 네, 3분의 1, 3분의 1 감가상각을 때려볼게요. 자,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요거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요. 감가상각 2번 한 후에 2년 말 전에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최초에 인식하는 금액에서 얼마 남을까? 3분의 1, 3분의 1을 칼같이 딱딱 날렸으니까 잔존가치 없이 딱 3분의 1이 남겠지. 그래서 7731000 나누기 3하니까 2577000 요만큼이 2년 말 잔액이네. 그 다음에 X년 말에 재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300만 원 이러고 반납드릴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매수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바뀌었다.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다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최초 할인율은 8%인데 수정 할인율이 10%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최초 할인율 써야 돼요? 수정 할인율 써야 돼요? 수정 할인율 써야 돼요. 왜?
리스 부채 재측정이긴 하지만 자산 사용 기간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3년 말까지 쓰고 반납하는 건데 지금은요. 3년 말까지 리스를 쓰고 염가 매수한 다음에 1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사용 기간이 바뀌는 거니까 얘는 수정 할인율 10%를 쓰셔야 된다. 부채 구해보자. 그럼 350만 원 곱하기 0.9091 3181850 이렇게 리스 부채를 재측정할게요. 이렇게 재측정해서 증가한 리스 부채가 얼마인지 구해보니까 40만 4,412원이에요. 리스 부채 재측정에 따라 리스 부채가 40만 4,412원 증가하고요. 반대쪽에서 뭐가 증가한다? 사용권 자산이 재측정해서 똑같은 금액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해서 재측정 후 사용권 자산은 2577000 더하기 40만 4,412원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게 298만 1,000 네, 412원 나오네요.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X3년 이자 비용을 구한다면은 3181850에 할인율 10%로 바뀌었으니까 10%. 이자 비용은 31만 8,185. 그다음에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만 물어봤다. 자, 사용권 자산 새로운 장부 가치가 2981002 412고요. 빼기 잔존 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분의 1 하면 된다. 내용연수 리스기간 1년 남았으니까 1년 남았나? 아니라 2년 남았잖아요. 왜? 매수 선택을 해서 2년 쓸 거니까. 그리고 반납하는 경우는 잔존 가치가 없는 건데 지금은 반납해야 하네요. 안 하고 염가 매수한 다음에 4년 말에 잔존 가치 내가 챙기는 거잖아요. 빼기 4년 말 경지등 내용요소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 넣어야 된다. 그게 얼마예요? 없다라고 나와 있다. 혹시라도 두 번째 기초자산의 내용요소 4년으로 내용요소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10만 원을 넣어야 될 거다. 만약에 내용요소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있으면은 없다라고 해서 빵이에요. 이렇게 해서 149만 네, 706원.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근데 요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요 금액을 알아야 되고요. 요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재측정에서 증가된 리스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알아야 돼요. 일단은 재측정 전 잔부 금액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돼? 최초의 사용권 자산 인식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최초의 사용권 자산을 인식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모두 알아야 된다. 최초의 리스 부채가 얼마인지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재측정 후 감가상각비 구하려면요. 이 모든 숫자를 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 풀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자 비용만 꼴랑 물어봤다라고 쳐봐요. 이 모든 숫자를 다 구할 필요 있나? 없지. 뭐만 구하면 돼? 재측정 후 리스 부채 요게 얼마인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잘 봐요. 다시 한번 최초 리스 부채 인식한 다음에 유효이자율법 2번 적용하고 재측정에서 증가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다?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재측정 후 남아있는 현금 흐름은 네, 300만 원에 50만 원이고 중요한 거 할인율 8이에요, 10이에요. 이거는 수정 할인율 10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하면 돼? 350만 원 어차피 단수 차이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나누기 1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재측정 후
리스 부채랑 관련된 것만 물어본다면은 잽싸게 풀만 하지만 사용권 자산이랑 엮이는 순간 이거는 풀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다. 만약에 단기 손익 역량 물어봤으면 둘 다 구해야 되잖아요.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번.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네요. 자, 리스 이용자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 또는 개별 가격에 적절히 상응하여 리스 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리스 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 처리한다. 대충 읽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디가 틀렸나요? 또는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지 별도의 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리스 범위가 증가하고 리스료가 적절하게 증가하는 거 둘 다 있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였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문제 3번. 일단 사이즈부터 봐요. 풀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 요번에는 리스 변경 이런 건 아닌데 리스 제공자 입장, 리스 이용자 입장 둘 다 물어봤거든요. 요번에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자. 동 운용 리스 거래가 이번에는 리스가 금융 리스가 아니라 운용 리스에 해당하나 보네.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단기 손익 역량을 물어봤다. 근데 리스 이용자는 리스를 경제적 실제에 따라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나? 아니지. 리스 이용자는 동일하게 금융 리스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일단 리스 제공자 입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X년 1월 1일 이번에 중요한 거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주 대한 리스는 리스 개시일인 X년 1월 1일 기초자산 기장치를 4천만 원 신규 취득.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의 정액법이래요. 그 다음에 정액 기준 외에 다른 체계적인 기준은 없다. 그럼 리스 제공자 리스 수익은 현금 받는 게 아니라 정액 기준으로 수익 잡아라 이 얘기였다. 그 다음에 주 대한 리스는 리스년 종료일인 X3년 12월 31일 기초자산 반환받으며 보증 잔존 가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상되는 금액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주 대한 리스는 고정 리스료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600, 800, 1000 이렇게 받는데요. 그 다음에 주 대한 리스와 주 민국은 각각 리스 계절 지정원가 제공자 60만 원, 이용자 30만 원을 지출했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의 재평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도 가능하지만 원가 모형이고요. 감가상각은 정액법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같은 경우는 내재 잘 모른대요. 그럼 증분차입 비자율 8%. 요거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먼저 리스 제공자 입장 보자. 리스 제공자 입장이 뭐예요? 이거 운용 리스로 분류한다. 첫 번째, 리스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구해보자. 첫 해 말에 6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첫 해 리스 수익 600만 원인가? 아니에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정액 기준. 요 정도는 평균 낼 수 있지? 600, 800, 1000이니까 얼마 평균? 800. 800만 원을 정액 기준으로 수익 잡는다. 그리고 만약에 운용 리스 인센티브 요딴 거 기억나죠? 요딴 거 있으면은 리스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되겠다. 요 자산은 4천만 원에 취득했대요. 근데 이 자산의 스펙을 좀 보니까 잔존가치 빵원의 10년의 정액법이에요. 그럼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4월 1일 이럴 때 취득했으면은 12분의 9 월할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1월 1일부터니까 월할 계산할 것도 없네요. 단기 손익에 400만 원 마이너스. 근데 감가상각비 이걸로 끝인가? 아니라 리스 제공자가 부담한 리스의 계산 직접원가 6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상가,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10년인가요? 아니라 이건 리스 기간에 걸쳐. 리스 기간 첫 번째 거 끝나면은 두 번째 리스할 때 또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전체 리스 기간이 3년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다. 얘는 20만 원 나와요. 이렇게 다 해서 수익 400만 원에 비용 420만 원에서 당기손익 380만 원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근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제공자가 금융 리스로 분류했는지 운용 리스로 분류했는지 그딴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인식한 다음에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 구하고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600, 800, 1000 그리고 반납하는 건데 보증 잔존 가치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도 없고 내재 이자를 알고 있으면 그것 쓰면 되는 건데 내재 이자를 모르는 관계로 우리 회사의 증분 차입 이자율 8% 쓰면은 네, 리스 부채가 나오겠다. 어이구, 근데 이번에는 연금이 아니라서 600, 800, 1000을 따로따로 현가를 따로따로 곱해 주셔야겠다. 빠르게 해보자. 600만 원 곱하기 0.9259 800만 원 곱하기 8573 1000만 원 곱하기 0.7938 이러니까 2035만 1800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은요. 네, 여기다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전원가 30만 원을 얹어주시면 되죠. 2065만 1800원 이렇게. 그럼 X1년 당기손익이니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두 개 구하면 되겠다. 먼저 이자 비용은 2035만 1800원에 곱하기 8% 월할 계산할 거 딱히 없고 이자 비용이 162만 8144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2065만 1800원에 얘는 반납하는 거니까 3년에 걸쳐 정액법이었으니까 나누기 3 그리고 반납하는 경우는 잔존가치 나에게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나누기 3하고 끝내면 돼요. 2065만 1800원 나누기 3하니까 6883 네, 933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 이용자 2000X1년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1628144 6883 933 두 개 더해서 851만 2077 감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네요. 네, 계산 자체는 매우 쉽지만 자료가 사이즈가 되게 크고 리스 이용자랑 리스 제공자 둘 다 물어본 관계로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주 대안은 기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근데 요 기초자산, 재고자산을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판매했는데 금융리스에 해당한대요. 이번 문제 기장치를 제조 및 판매, 제품 재고예요. 금융리스 제공했다. 뭐예요? 판매형 리스 문제다. 자, 판매형 리스 물어보는 거 뻔하지.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 이자 수익 등등등. 그래서 일단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자. 2000X1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다. 매출, 매출원가에 매출 채권, 이자 수익까지 이런 거 다 고려한 X1년 당기손익 전체 영향을 물어봤다. 그러면 요 자료 분석을 해보자. 자, 리스 개시일은 2000X1년 1월 1일이며 리스 개시 현재 요 녀석의 공저가치가 13만 원이래요.
요 13만 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매출액의 한도예요. 혹시라도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렇게만 물어봤다고 쳐요. 근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얼마 찍어야 된다? 13만 원 한도 걸린다 찍는 거 괜찮은 대안이다. 그리고 만약에 한도 안 걸리면은 13만 원보다 큰 금액 찍어야 돼요? 작은 금액 찍어야 돼요? 작은 금액 찍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도 안 걸린다면은 그 매출액이 깨끗한 숫자 나올까? 절대 안 나와. 더러운 숫자 나오거든요. 13만 원보다 조금 작은 것 중에 숫자 더러운 거 찍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그 다음에 주 대안은 3년간 5만 원씩의 고정 리스로 받고요. 그 다음에 주 대안이 동금융 리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리스 개시일에 1,000원의 수수료를 지출했다. 그 다음에 8,000원의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확실하다라고 했네. 그 다음에 증분 차입 이자율 8%인데 이거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판명 리스에서는 시장 이자율 12% 써야 되고 8%요 자료는 다 페이크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자. 리스료는 13만 원씩 3번에 만약에 염가 매수 안 할 것 같으면은 반납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예상되는 잔존가치 넣으면 되는 건데 염가 매수 할 것 같으니까 뭐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분석하면 된다. 그래서 염가 매수 8,000원이요. 근데 일단 이번 문제는 보증, 무보증 잔존가치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 12%. 요거 현재 가치 계산해 보자. 13만 원 곱하기 2.4019 8,000원 곱하기 0.7118 이러니까 317941.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제가 회계 처리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엑셀연초 리스 채권 317941 매출 317941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잖아요. 요거 매출원가 처리하자. 보니까 원가 10만 원짜리 재고자산이었대요. 그러면은 제품 10만 원 제고하시고 매출원가 1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요 리스 채권 매출액으로 인식한 금액에 무보증 잔존가치에 현재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걔네들의 현재 가치 다시 발라내는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매수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거니까 무보증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그거 발라내는 작업 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게 1,000원의 수수료를 지출했대요. 뭐 잘못됐어? 13만 원 미안해요. 5만 원이구나. 미안. 자, 이러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문제 틀려도. 근데 한 문제 틀렸는데 답이 없어. 내가 어디가 틀렸지? 이런 거 찾아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시 5만 원 곱하기 2.4019 그 다음에 8,000원 곱하기 0.7118 12만 5,789 그 다음에 리스 계획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1,000원 낸 거 있는데 이거는 리스 계획을 직접 원가로 보아 리스 채권에 가산하나요? 아니라 판매 시 판매비 든 걸로 보아 판매비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보증 잔존가치가 있으면은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를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작업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다. 그리고 매출액 이거 한도 걸려 안 걸려요? 12만 5천 얼마인데 한도가 13만 원. 내가 이걸 잘못 봤었구나. 한도 안 걸리니까 요금에 그대로 잡아주시면 된다. 근데 2000엑슬련 단기 손익 영향 물어봤는데 엑슬련 말에 뭐까지 있을까? 1년 동안 리스 채권이 12만 5,789가 12% 증가하니까 15,095.
요만큼 이자 수익이 나올 거고, 자 회계 처리한 김에 마무리 해보자. 현금 5만 원 수취하면서 리스 채권 5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 문제에서 물어온 엑셀련 당기손익은 매출원가,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요 판매비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또 구해보니까 12만 5,789 빼기 10만 원 빼기 1,000원 더하기 15,095 하니까 당기손익은 39,884 증가 나오네요. 39,884 증가. 네,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부님의 필살기를 한번 응용해 보자. 이번 문제에서 부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기타 포괄손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기손익 역량 물어봤네. 어떻게 구하는 게 가능하다? 기초 대비 기말 자산의 증가로 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 기술 이용하면은 15초 컷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자. 우리 회사의 엑셀연초 자산과 엑셀연말 자산 두 개를 비교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깜빡할 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깜빡하고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엑셀연말 나의 자산은 뭐가 있을까? 첫째, 리스 채권이 남아있겠지. 자, 리스 채권은 최초 인식을 요금액으로 한 다음에 유효절법을 한 번 적용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해요.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5만 원, 5만 원, 8천 원의 현재가치잖아요. 얘는 이렇게 계산기 뚫리면 되겠다. 12%였지? 5만 원 나누기 1.12 이퀄 5만 8천 원. 두 개 더 할게요. 나누기 1.12 나누기 1.12 이퀄 GT. 이렇게 때리면은 채권 잔액이 나올 거예요. 5만 원 나누기 1.12 이퀄 5만 8천 원 나누기 1.12 나누기 1.12 이퀄 GT 9만 880원. 근데 나의 기말자산 이걸로 땡인가? 아니라 방금 현금 5만 원 받았잖아요. 현금 5만 원. 방금 전 리스료 받은 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의 엑셀말 자산은 14만 880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기초자산을 구해보자. 나의 기초자산 채권 12만 5천 얼마인가? 아니라 그 전에 재고자산 제품 원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초자산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기손익 역량을 구해보니까 4만 880원 증가. 아, 이상하다. 39,884원 증가인데 얼마 차이나? 네, 996이 차이 나네. 단수 차이 고려하면은 1,000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뭔가 빼먹었네. 뭘까? 1,000원 뭐예요? 분명히 수수료지. 기초자산 뭐냐면은 제품 10만 원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던 거예요. 요 1,000원은 결국 있다 없다 썼잖아요. 얘는 비용 처리돼서 없어진 거고 제품 10만 원은 리세 채권이 되었다가 불었다가 빠지고 채권 잔액의 현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맞을 거예요. 그럼 39880 나오지? 그래서 단수 차이 있는데 단수 차이 고려해서 39880 중간랑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간지나게 푸는 거 제가 솔직히 바라진 않아요. 첫 번째 방법 정도만 제대로 풀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볼게요. 주 대한은 주 민국과 다음 같은 조건으로 사무실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것도 네모박스 안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질문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모든 주 대안은 리스 이용자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 모형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게 문제다. X년 초에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연장 선택권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졌대요. A시당 초에 연장 선택권이 있는 조건의 리스였는데 처음에는 연장 안 할 것 같다가 연장을 하게 생겼다. 만약에 리스 부채만 물어본다면은 혹은 이자 비용만 물어본다면 순식간에 푸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사용권 자산과 엮이는 순간 2분 내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물어보는 게 아이고 사용권 자산이네.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자. 이게 상책이다. 그러면은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스 기간은 원래 3년인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대요. 행사 안 할 거다. 그러면은 행사 안 하고 3년 만에 반납하는 리스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매년 말 200만 원이고요. 행사하면은 4년 말과 5년 말에 조금 비싸네. 220만 원이에요. 내재 이자율 쉽게 산정할 수 없어서 최초의 증분 차입 이자율 8% 쓰고요. 그리고 수정 할인율이 10%네. 이번에는 수정 할인율 쓰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자산 사용 기간이 변동이 있는 연장 선택권 관련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수정 할인율로 재측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초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24만 6천 원. 그 다음에 리스 계약 당시 주 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잔존 내용기준 20년인데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어차피 3년이나 5년 쓰고 반납할 거니까. 그러면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최초 측정 한번 해볼게요. 네, 3년 동안 얼마야? 200만 원씩 3번. 그리고 3년 후에 반납하는 건데 반납하는 경우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하나 없으니까 뭐라고 치면 된다? 그딴 거 없다라고 치는 게 국룰이다. 그리고 최초의 할인율은 연 8%. 그래서 리스 부채 계산해 보자면은 200만 원 곱하기 8% 연금연가 2.5770. 네, 5154 빵빵빵. 그리고 사용권 자산은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어디 갔냐? 24만 6천 원을 얹어 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딱 54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리스 부채 5154000 사용권 자산 540만 원. 여기서 각각 시작을 할게요. 일단 리스 변경이 2000X 3년 초거든요. 그럼 X 2년 말까지 유효절법 잽싸게 한번 해보자. 자, 요 녀석 1년 동안에 8% 증가했다가 리스료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8%만큼 또 증가했다가 리스료만큼 빠질 거예요. 2년 말 부채 잔액 구해보자. 5154000 곱하기 1.08 빼기 200만 원 곱하기 1.08 빼기 200만 원이니까 1851626. 네, 3년 초에 리스 변경 일어나 재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부채가 185만 1,626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은 3년 쓰고 반납할 거잖아요. 정액법이고 1년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2년 말에 얼마 남을까? 딱 3분의 1이 남겠지. 이거 매년 감가상각비 구할 필요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과 2년은요.
그래서 감가상각, 감가상각 두 번 때려서 요 녀석은 540만 원에 나누기 3이 남겠다. 180만 원. 이 상태에서 재측정 들어갈게요. 자, 원래는 3년 말까지 200만 원만 더 쓰고 반납할 계획이었는데 2년 더 쓸 걸로 예상이 바뀌었고 만약에 연장하면은 220만 원씩이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아무 얘기 없으니까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상된 금액 없다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할인율 최초 할인율 8% 쓰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자산 사용 기간 변동이 있는 재측정이니까 수정 할인율 10%를 써야겠다. 아이고 근데 이거 연금이 아닌 관계로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 구하셔야겠네. 빠르게 해보자. 200만 원 곱하기 0.9091 220만 원 곱하기 0.8264 220만 원 곱하기 0.7513 이러니까 5289140 리스 부채는 요 금액으로 재측정을 하자. 그래서 3년 초에 재측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리스 부채가 3437514 그럼 X 3년 초에 대변에서는 리스 부채가 3437514 증가하고요. 차변에서는 사용권 자산이 똑같은 금액이 증가하겠다. 요게 5237514 자, 그 다음 거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2000X3년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으면은 할인율, 수정 할인율 10%로 바뀐 거 참고해서 이자 비용 528,914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저거 어차피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감가상각비 잽싸게 구해보자. (523만 7,514에) 근데 3년이든 5년이든 반납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잔존가치 있다 없다? 없다. 정액법이고 원래는 1년 남았는데 2년 연장돼서 3년 남았으니까 나누기 3만 해주시면 되겠다. 감가상각비가 117,45838 아, 이걸 물어본 게 아니구나. X 3년 말 사용권 자산 잔액을 물어봤구나. 그럼 감가상각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349만 1,000 네, 676 좀 단수 차이가 좀 나네. 단수 차이 고려해서 네,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 부채를 물어봤으면은 10% 증가했다가 뭐 200만 원 빼면 되겠지. 여기서도 만약에 이자 비용이나 3년 말 리스 부채가 얼마인가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요것만 잽싸게 구한 다음에 이자 비용이든 3년 말 부채 잔액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까지 지지고 복구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200만 원, 220만 원, 220만 원이고 이거는 자산의 사용기간 변동이 있는 재측정 사유니까 수정 할인율 10%를 썼을 거고 이렇게 해서 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 물어봤으면 곱하기 10% 만약에 3년 말 잔액 물어봤으면 곱하기 10 빼기 200 혹 아니면은 220, 220을 10%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구해도 되고 하지만 사용권 자산 어때요? 이 모든 숫자를 다 안 구하고서는 못 구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시간 여유가 없다면은 이런 거 먼저 푸는 건 저는 반대일세 이 입장이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게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대한 리스는 당연히 리스 제공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무슨 캐피탈 이런 리스사들.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이용하셔야지. 아니다, 올해부터인가? 올해 동참하면은 나처럼 동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캐피탈사 달려가서 BMW를 리스로 리스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무튼 주 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주 대한리스는 주 민국이 지정하는 기계 설비를 제조사인 주 만세로부터 신규 취득하여 엑슬년 1월 1일부터 주 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송한다. 리스 기간 3년인데 잔존가치 보증. 네, 전체 잔존가치 1,000만 원인데 리스 용자가 700만 원 보증했대요. 전체 예상되는 가치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보증, 300만 원 무보증이 있다. 그 다음에 각각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부담한 게 있고요. 주 대한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 리스로 분류한대요. 정기 리스료는 매년 말 300만 원의 할인율, 내재이자율 10%예요.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주 대한리스의 기기장치 취득원가와 처음에 리스 이용자가 요청한 기계를 돈 주고 사왔을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 주고 사왔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제가 지겹도록 강조한 건데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이 뭐예요? 리스 제공자가 쓴 돈 이퀄 받을 돈의 현재 가치다. 자, 리스 제공자 등식이다. 써놓고 가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항상 리스 제공자가 쓴 돈 이퀄 이용자에게 받을 돈의 현재 가치다. 그리고 리스 제공자가 쓴 돈은 거의 무조건 뭐다? 그 자산의 공정 가치만큼 돈 주고 사고 내가 지출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요 두 개 합계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건 나랑 상관없고요. 내가 부담한 30만 원을 여기다가 쓰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받을 돈의 현재 가치 구한 다음에 거기서 30만 원 뺀 나머지가 그 자산의 공정 가치였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을 돈의 구성 내역 일단은 3년짜리인데 리스료는 300만 원씩 3번. 그럼 맨 마지막에 반납할 건데 전체 잔존 가치가 1000이에요. 700이 보증이고요. 반납할 때 맨 마지막에 뭐 넣어야 돼요? 리스 제공자는 전체 예상된 잔존 가치 1000만 원 넣어야 되고요. 리스 이용자는 이번 문제 안 물어봤는데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근데 웬만하면 빵이었다 그거는. 자, 1000만 원인데 700 더하기 300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보증 무보증. 그리고 할인율이 몇 퍼센트야? 10%. 요거 현재 가치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300만 원 곱하기 2.4868 1000만 원 곱하기 0.7513 이러니까 1497만 3천 400원 이렇게 나온다. 1400 이거 까만 걸로 쓰자. 그럼 쓴 돈도 받을 돈의 현재 가치랑 같을 텐데 이 중 공정 가치에 해당하는 게 1467만 3천 400원이었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거다.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네. 그다음에 또 물어본 게 있다. 리스 기간 종료 시 회수한 기장치 실제 잔존 가치가 500만 원인 경우 손실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자, 맨 마지막에 회수하는 회계 처리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전체 예상되는 잔존 가치 1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채권 1000만 원, 리스 자산 1000만 원 이렇게 분개 때릴 거예요. 다른 회계를 다 한 다음에 근데 요 자산의 상태 보니까 얼마예요? 반납받은 잔존 가치 원래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리스 자산 500만 원 까고
그 다음에 리스 보증 손실 500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게 700이잖아요. 근데 500만 원밖에 받나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200만 원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 어떻게 한다? 오랜 관행인데 리스 보증 이익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지. 맨 마지막에 손실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꽉 막힌 조선시대 선비처럼 500만 원이야 이러면 될까?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요 200만 원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익으로만 처리했는데 지금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출제자 의도는 요거 300만 원이 정답이었다 이거예요. 네, 아무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만 찾아보자. 2번. 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리스 개시일에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등등등 나와 있다. 근데 문제 2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리스 개시일 아니라 리스 약정일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리스 제공자는 그 리스가 금융 리스인지 운용 리스인지 판단 내려야 되잖아요. 리스 개시일에 판단 내릴까? 아니라 리스 약정일에 판단 내리는 거예요. 왜? 리스 약정일에 사실상 리스 조건이 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는 리스 개시일에 시작하지만 이게 운영 리스인지 금융 리스인지 리스 약정일에 판단하는 거고, 혹시라도 비리스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리스 개시일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리스 약정일에 판단 내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 비리스 요소가 나왔는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정리하자. 내가 좋아하는 실무적 간편법 시리즈. 요거 말문제로 나올 만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1번 방금 나왔네. 비리스 요소.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가 섞여 있으면 두 개를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실무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비리스 요소를 발라내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통으로 리스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나오는 거다. 뭐예요? 첫 번째가 유의적 금융 요소. 현재가치 평가인데 1년 이내 기간이라면은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계약 체결 증부원가. 계약 체결 증부원가는 계약 체결의 성공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고요. 걔네들의 준영의 특징. 계약 체결을 못했으면은 들지 않았을 원가예요. 그래서 요 계약 체결 증부원가는 일단 쓰고 가자. 일단은 자산 잡고 나중에 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1년 이내라면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실무적 간편법은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말문제 잘 나오니까 요 세 가지를 외워두자. 그 다음에 8번. 주 대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 민국리스와 다음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거 질문 먼저 보자. 주 대안이 X1년 말 재무상태 보고에는 리스 부채가 얼마인가? 이번 문제 1분 30초나 걸릴까? 아니라 이거 20초 컷 가능하지? 20초 컷이 아니야. 이거 맘만 먹으면은 5초 컷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어떻게 보면 될까? 최초 리스 부채 인식한 다음에 유효절법을 한 번 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 뭐이기도 하다.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잽싸게 끝내보자. 먼저 리스 조건 보니까 이거 3년짜리고요. 743823 3번.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 선금 리스료 주 대한은 주 민국 리스에게 리스 개시 이전에 10만 원의 리스료를 지급했다. 여기 선금 리스료 10만 원 있는 거 체크.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약정 2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다음에 내재 이자율 10%. 그래서 리스 부채를 구해볼게요. 최초 인식하는 부채. 미국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현재같이 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엑셀론 초부터 해서 엑셀론 말까지 여차저차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남아있는 현금흐름 요거에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잽싸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 어차피 단수 차이 나니까 743823 나누기 1.1 이퀄 943,823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퀄 GT 이렇게 때리고 끝내면 되는 문제였다. 구해보자. 743823 나누기 1.1 943823 나누기 1.1 제곱 하니까 1456222. 근데 이렇게 뒤부터 구하면은 무조건 단수 차이 나고요. 근사값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1456177 정답은 그래서 1번 해주시면 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볼게요. 주 대안은 리스 이용자로 엑셀론 1월일을 리스 계약을 체결했고 네모박스 안에 자료들이 나와 있다. 근데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질문 먼저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엑셀런 말에 잔존가치 보증으로 지급 예상된 금액을 5만 원으로 추정했대요. 어떤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 원래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된 금액이 없었는데 그게 5만 원이 생겨버린 거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여차저차해서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다. 만약에 리스 부채 장부 금액 물어봤으면은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잽싸게 구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권 자산 물어본 관계로 모든 숫자를 다 구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1년 만이라서 1년치만 분석하면 돼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진 않다. 한번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먼저 리스의 최초 측정 3년짜리인데 100만 원씩 3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납하나 봐요. 보증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 모양이다. 근데 처음에는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 예상된 금액이 없었다. 그리고 요 녀석 증분 차입 이자율이 처음에는 8%. 내재 이자를 모르니까 요 증분 차입 이자율 8% 쓰면 돼요. 그럼 최초 인식하는 리스 부채는 100만 원 곱하기 8% 3기간 연금 2.5770 하면 되겠지. 네, 2577 빵빵빵. 그리고 사용권 자산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하면 된다? 내가 부담한 리스 계산 직접 원가. 빠르게 리스 계산 직접 원가 인다 쏙 훑어보자. 그딴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얘기 없지? 그럼 내가 부담한 리스 계산 직접 원가 없다라고 빠르게 판단 내려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속독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나 없나 빠르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스캔해가지고 있나 없나 빠르게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다. 자, 아무튼 엑셀런 초 부채 사용권 자산 둘 다 2577 빵빵빵. 그 다음에 부채는 1년 동안에
할인율 8%만큼 증가했다가 빼기 100만 원 할 거예요. 네, 부채가 1783160. 그리고 사용권 자산 같은 경우는 네,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고 3년에 잔존가치 없는 거니까 3분의 1 감가상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첫해 잔존가치 없이 3분의 1을 칼같이 감가상각 때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최초 금액의 3분의 2가 남겠지. 그럼 2577000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1718000 나오네. 네, 이 상태에서 리스 부채 재측정 때려 볼게요.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두 번 남았고요. 원래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없었는데 요게 5만 원으로 추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문제에 X연말 증분차입 이자율, 즉 수정 할인율 10%가 제시가 돼 있다. 이거 필요한 자료예요? 페이크예요? 이런데 낚이면 안 되지. 페이크예요. 얘는 자산 사용기간 변동이 없는 재취조니까 최초 할인율 8%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부채 재측정을 해보자. 100만 원 곱하기 1.7832, 5만 원 곱하기 0.8573, 이러니까 182만 6천 65원 이렇게 재측정이 되었다. 182만 6천 65원. 네, 이렇게 해서 재측정에서 증가한 리스 부채를 구해볼게요. 요게 42,905원. 그럼 X년 말에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면서 42,905원 늘려주시면 되고 차변 쪽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 늘려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X년 말 재측정 후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171만 8천원 더하기 42,905 나오면 돼요. 176만 905원. 정답은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 문제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을 물어봐서 모든 숫자를 다 구해야 되지만 1년치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시간 내로 할 만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